4월 달에 제가 한번 매주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오후에 이렇게 세무 상담을 하고 있는데, 4월 달에 함께 나눴던 세무 상담 중에서, 요런 건 같이 한번 보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토픽을 산정해 봤습니다. 볼게요. 상담 내용은 이런 상담 내용이었어요. 2015년도에 서울의 아파트를 8억 원에 취득했습니다. 근데 취득 후 한 번도 이 주택에 거주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16억 원에 매도, 다른 주택은 없기 때문에 비과세 될 수 있겠죠. 매도하려고 하는데, 해당 아파트에 2년 거주를 하고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그냥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까? 양도세에서 차이가 어떻게 발생합니까? 만약 해당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매도해야 된다고 하면은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비법, 절세 방법이 없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거든요. 다른 주택은 없대요. 요 한 채입니다. 2015년도 5월 달에 8억 주고 샀습니다. 그 다음에 10년이 경과된 2025년 10월 달에 16억 주고 양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검토해야 될 게 총 3가지겠네요. 첫 번째는 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양도가액이 12억 원 초과되기 때문에 받더라도 12억 원이 초과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될 텐데, 그러면 그 과세가 됐었을 때 2년 거주 여부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런 경우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절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비과세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주택 한 채 양도를 합니다. 비과세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되죠? 첫 번째,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2년 보유했어요? 10년 보유했네요. 그럼 보유 요건 충족. 거주,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안 해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비과세 적용 시 거주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죠? 2017년 8월 3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취득했거나 그 이후에 취득했다 할지라도 취득일 현재 비조정 대상 지역이면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취득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면 거주 요건이 적용됩니다. 지금 상담자 같은 경우는 언제 취득했어요?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했네요. 결론, 거주 요건이 있나요, 없나요?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그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겠네요. 근데 문제는 비과세는 몇억 원까지 비과세죠?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근데 양도가액이 16억 원입니다. 그러면 12억 원을 초과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겠네요. 그 과세되는 양도 차익 산정해 볼까요? 산식이 어떻게 되죠? 전체 양도 차익, 즉 8억 원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 원. 이렇게 되니까 전체 양도 차익 8억 중에서 비과세되는 양도 차익은 6억 원이 되고 과세되는 양도 차익은 2억 원이 되겠네요. 그럼 2억 원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를 해야겠죠. 근데 이 과세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거주 여부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달라집니다. 양도 차익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거든요. 내가 2년 거주를 안 하면은 어떻게 적용되죠? 보유 기간 곱하기 2%. 보유는 이제 10년 했으니까 2% 하면은 20%가 공제되겠네요. 그러면 양도차익 2억 중에서 4천이 공제되고 양도소득 금액은 1억 6천이고 세금을 계산해 보면 거의 한 4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만약 내가 이 주택에 2년 거주를 했다가 하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4%짜리를 적용받게 되죠. 산식은 어떻게 되죠? 보유기간 곱하기 4% 플러스 거주기간 곱하기 4%. 그렇게 되면은 2년 거주하고 팔았다라고 하면은 보유 10년 했으니까 4%, 40%에다가 거주 2년 하고 팔았으니까 2년 곱하기 4% 해가지고 총 48%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9,600만 원이 차감돼요. 그러면 세금은 얼마 나오죠? 한 2천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거주를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양도소득세 세금 차이가 거의 2천만 원이 나옵니다. 굉장히 크게 발생하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주를 못할 상황이에요. 근데 세금 부담이 거주한 거하고 안 한 거 너무 커. 이 상황에서 절세 방법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요즘 많이 언급하고 있는 거 뭐죠? 상생 임대주택입니다.
상생 임대주택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은, 즉 직전 임대차 계약 1년 6개월, 상생 임대차 계약 2년, 그리고 직전 임대차 계약에서 상생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5% 증액 제한 준수를 하고, 상생 임대차 계약은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체결하면, 이 요건을 충족하면 어떤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죠? 세 가지. 첫 번째, 비과세 판단 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 1년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가 하면 2년 거주를 해야 되는데 2년 거주 안 해도 비과세 해줄게. 두 번째, 4%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2년 거주해야 되는데 2년 거주 안 했지만 4% 장특 공제 해줄게. 또 하나, 내가 이 상생 임대주택 외에 지자체하고 세무서에 등록한 임대주택들이 있어요. 그러한 상태에서 이 상생 임대주택을 팔면은 양도료인제 뭐 한 채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대주택은 없는 걸로 봐서 상생 임대주택에 대해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상담자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4% 장특 공제 거주하지 않았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실제 2년 거주를 안 했지만 내가 임대차 계약을 5%만 올리고 요 안에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은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게요. 실제 거주 안 했고 상생 임대차 계약이 아니다. 그럼 아까 4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상생 임대차 계약 요건을 충족했다. 볼게요. 양도차익은 2억 원이겠죠? 장특 공제를 적용합니다. 보유기간 곱하기 4%, 40%. 거주기간 곱하기 4%.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상생 임대주택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4%짜리 장특 공제율을 적용받는 건 맞는데, 이때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실제는 거주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0년 곱하기 4%가 적용되기 때문에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율은 제로가 된다. 하지만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율은 4%가 적용되기 때문에 안 한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배 이상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죠. 그러면은 실제 2년 거주했었을 때는 아까 세금이 얼마 나왔죠? 한 2천만 원 나왔는데, 상생 임대주택 했을 때는 거주기간은 실제 없기 때문에 2,6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도 2년 거주 안 했을 때, 즉 상생 임대주택 요건을 안 갖췄을 때보다 거의 한 1,400만 원 정도 줄어드나요? 그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년 거주를 못할 상황이라면은 상생 임대차 계약 요건을 충족해서 적용해 놓으면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달의 세무 상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 아닐까요? 제가 매달 한 달에 하나씩 이렇게 이제 절세 방법들을, 특히 이제 상담을 통해서 나눴던 내용들을 이렇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매달 한 번씩 들어보시면은 나한테 유용하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 제가 책 2권을 이렇게 발간을 했습니다. 총 3권이죠.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 이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분, 아까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등록하면은 단계별로 해가지고 다양한 세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특히 그렇게 등록한 주택들이 최근에 이제 자동 말소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자동 말소된 이후에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을 양도한다고 했었을 때 세금 계산은 어떻게 되고, 또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주택 임대와 관련돼서 절세 히든카드라고 볼 수 있는 건설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넣어놨으니까, 혹시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신 분, 그리고 자동 말소 되신 분,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건설 임대주택으로 다시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나는 주택 세금에 대해서 한번 기초적인 부분부터 한번 공부해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요 부동산 세금의 정석 1, 2 이렇게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책들은, 특히 세무사님들이 이렇게 발간된 책들은 법령을 많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읽을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해도 안 되고. 근데 제 책은 최대한 법령을 적게 반영을 했고, 그림과 사례, 표를 많이 들어가지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 책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중개사님들 보시면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이렇게 중개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세금 공부를 한번 천천히 다시 해보고 싶다 해보는 분들은 한번 요 부동산 세금의 정석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